여러분들과 같이 오픈 API를 활용해서 공공 데이터를 수집하고요. 수집된 데이터를 필요한 데이터를 이제 추출해서 시각화하는 작업들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다루는 데이터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data.go.kr에서 일단 검색을 검색을 할 거고요. 검색에서 이제 검색을 해가지고 일단 주제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제를 선정하는 작업을 먼저 해야 되겠죠. 주제 선정을 하고 주제 선정 후에는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공공 API, 공공 개방 데이터를 이제 찾아보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찾아보고요. 그래서 이제 주제가 선정이 되면 두 번째는 오픈 API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오픈 API 사용에 대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오픈 API를 사용하는 사용 방법에 대해서 일단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때는 이제 잘 아시겠지만 키도 발행을 해야 됩니다. 키 발행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발행된 키를 사용해서 이제 발행된 키를 사용해서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수집할 때는 이제 여러분 잘 알겠지만 REST 방식으로 오픈 API를 사용합니다. 오픈 API 좋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요청과 응답은 웹 프로토콜인 HTTP를 사용할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데이터를 가져와야겠죠. 데이터는 JSON 또는 XML을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JSON과 XML은 이제 표준 데이터 형식이기 때문에 JSON과 XML을 이제 응답이죠. 응답 데이터 형식 중에 이제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선택된 걸 가지고 이제부터 데이터를 해석하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전처리 작업이죠. 전처리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추출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추출할 거고요. 추출 이후에는 데이터를 분석을 위한 과정을 합니다. 데이터 분석은 이제 우리가 뭘 사용하냐면 판다스를 사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으로 실제 나름대로 분석한 자료를 이제 시각화하는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나름대로 전체적인 프로세스죠. 프로세스. 그래서 주제 선정에서 데이터 수집에서 시각화까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마 그 텀 프로젝트를 할 때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이제 작업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공공개방 데이터를 활용해서요. 주제를 선정하고요. 그러니까 주제 선정하고 선정되어진 주제를 공공 개방 데이터에서 수집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데이터를 가져야겠죠. 그래서 오픈 API를 요청하게 되고 그때는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파이썬 라이브러리 패키지가 리퀘스트라는 패키지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럼 리퀘스트 다 써보셨죠? 이게 이제 사실은 리퀘스트 말고도 다른 패키지들이 있으나 본 그 수업에서는 여기는 리퀘스트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렇게 리퀘스트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형식에 따라서 사용하는 그 해석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JSON 형식으로 데이터를 가졌다 그러면 JSON 패키지가 사용되고요. XML 같은 경우에는 BS4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해석합니다. 자, 여기서 데이터를 해석한다라고 하는 것은 원시 자료입니다. 원시 자료. 보통 로우 데이터라고 하죠. 로우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얻어오잖아요. 그렇죠? 요청을 해서 이제 이렇게 가져오게 되면 원시 자료를 이제 가져오게 되면 여기서 이제 필요한 자료들을 추출하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때 사용하는 그 라이브러리 패키지가 여기 있는 것처럼 제이슨하고 BS4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가졌어요.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 필요한 자료들을 우리가 이제 그 해석을 할 거거든요. 분석을 할 건데 이제 나름대로 이제 분석을 합니다. 천천히 하면서 분석을 하는데 분석을 할 때 사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파이썬 라이브러리가 있는 것처럼 판다스입니다. 우리는 판다스를 사용할 예정이고요. 판다스의 가장 큰 장점은 우리가 얻은 자료들을 소위 얘기하는 것처럼 테이블 형태의 구조, 테이블 형태의 자료 구조로 다룰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데이터 프레임을 다루겠다는 거죠. 데이터 프레임을 다룰 거고, 자, 그 다음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료를 쭉 그냥 제공한다. 그런 것은 상당히 좀 어렵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의미 파악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결과들을 이제 보기 좋게 바꿔줘야 됩니다. 어떻게 결과를 만들어서 제공할 거냐면 일단 첫 번째 방법은 표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표로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래프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래프를 사용해서 이제 결과를 한번 시각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래프를 사용해서 시각화하는 것은 이 매트프롬립이라고 하는 것을 쓸 거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내용을 아직까지 배우지는 않았지만 사용하는 것을 벌써 해보셨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히스토그램만 사용합니다. 히스토그램을 사용해서 결과들을 이제 시각화하겠다라고 하는 결과를 시각화하는 형태의 작업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자, 일단 주제 선정을 할 건데요. 이제 계획을 이제 세우셔야 돼요. 이제 그 데이터 수집을 하려면 데이터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어디서 일단 가져오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공공 데이터 포탈에서 가져옵니다. 자, data.go.kr이고요. 얘는 이제 국가에서 정부에서 유지하고 있는 국가 수준에서 유지하고 있는 데이터 포탈이니까 여기서 질의를 하시면 돼요. 근데 벌써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화 관련된 자료를 얻고 싶어요. 요즘에 이제 그 영화들이 뭐 어떤 영화들이 가장 사람들이 선호도가 높은지도 좀 관찰하고 싶고요. 그래서 질의를 하는데 그래서 영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검색어가 이렇게 박스 오피스가 같이 붙어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박스 오피스 이렇게 쳤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맨 처음에 하는 게 주제 선정이고 우리는 주제는 영화를 주제로 했습니다. 뭐 영화를 주제로 한다는 것은 최근 영화들이 어떤 영화들이 가장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그 주제를 선정할 때는 특정한 자료를 얻어오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자료가 이게 일별로 날짜별로 그렇죠? 소위 얘기하는 것처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자료의 값들이 이렇게 변화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시계열 자료라고 합니다. 시계열 자료의 대표적인 건 뭐냐면 기온 변화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주식 변화들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기온 주식 변화도 있고요. 자, 어떤 것들이 여기 있네요. 여기 있는 것처럼 영화의 박스 오피스 이런 것들 아마 그 시계열 데이터, 시계열 형태의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변화됨에 따라서 어떤 자료 값들도 변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 중 하나 이런 것도 있죠. 요즘에 한참 얘기하고 있는 감염병 관련된 그 변화 추이 같은 거 분석하고 싶다. 그거 가능합니다. 감염병 추이 이런 거죠. 추이 변석이죠. 추이 어떤 형태의 트렌드가 이런 진행되는가라고 합니다. 트렌드 분석할 때 이런 형태의 시계열 데이터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현재 시점에서의 데이터를 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쭉 데이터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보자라고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주제 하나를 영화를 정한 겁니다. 영화 박스오피스.